ICE 등 정부기관의 뉴욕시 합동 단속에서 최소 20명이 체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맨하탄과 브롱스 등 뉴욕시 곳곳에서 연방당국의 불체자 단속이 본격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불법 체류 이민자 단속과 체포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교회에서 예배를 보던 중에 총을 들고 들이닥친 이민단속 요원들에 의해 이민자가 체포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퇴직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임금을 보장하면서 공무원 축소에 나섰습니다. 공화당은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과 노동조합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라며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연방 세금 보고 신고가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국세청의 무료 세금 보고 프로그램이 25개 주로 확대돼 뉴저지와 뉴욕에서도 이용 가능합니다. 인류가 직면한 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지구 종말 시계가 올해 자정까지 89초 남은 것으로 설정됐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확대도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어제 전해드린 ICE 등 정부기관의 뉴욕시 합동 단속에서 최소 4명이 체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맨하탄과 브롱스 등 뉴욕시 곳곳에서 연방당국의 불체자 단속이 본격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이민세관 단속국과 연방수사국 등 단속요원들은 어제 새벽 브롱스 1372 오그덴 애비뉴와 2075 크레스톤 애비뉴, 맨하탄 530 오두번 애비뉴 소재의 아파트 등 적어도 3곳에서 불체자 단속을 펼쳐 최소 20명을 체포, 구금했습니다. 뉴욕시에서 첫 번째로 단행된 어제 불체자 단속 작전은 국토안보부 크리스티 놈 장관이 무장한 특공대 차량에 직접 탑승해 모든 급습 장소를 돌며 진두지휘를 했습니다. 놈 장관은 이날 새벽 단속 현장에서 찍은 사진을 자신의 SNS에 게재하는 등 불체자 단속 작전 상황을 현장 중계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체포돼 구금된 불체자 가운데 콜로라도주 오로라에서 납치, 강탈, 총기 위협 등 다수의 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뉴욕시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는 베네수엘라 갱단의 리더인 앤더슨 잠브라노 피체코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ICE 대변인은 뉴욕시에서 첫 불체자 단속 작전이 펼쳐졌다며 이날 단속은 공공 및 국가 안전을 위해 범죄를 저지른 불체자를 타깃으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성명을 통해 이날 작전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며 범죄를 저지른 불체자에 대한 단속으로 NYPD의 ICE와 연방 단속 요원들의 단속 지원을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폭력 범죄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 위한 연방 당국과의 협력은 앞으로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실제 뉴욕시경은 이날 새벽 단행된 불체자 단속 현장의 외곽 경비를 지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불법 체류 이민자 단속과 체포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교회에서 예배를 보던 중 총을 들고 들이닥친 이민단속 요원들에 의해 이민자가 체포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연방이민세관 단속국의 발표와 지역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지난 26일 ICE는 조지아주에서 마약 단속국과 연방수사국, 국토안보수사국 등과 함께 소위 강화된 표적 작전으로 명명된 불체자 단속 및 체포에 나섰습니다. ICE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전국적으로 2,300명 이상을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ICE는 불법 체류 이민자 체포를 위해 입국 당시 발급한 GPS 기기를 통해 이들의 위치를 추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온두라스 출신으로 미국에 난민 신청을 했던 윌슨 베라스케스 크루즈도 26일 GPS 모니터를 이용해 찾아온 마약 단속국 요원들에 의해 자신이 다니고 있던 교회에서 체포됐습니다. 가족들에 의하면 DEA 요원들이 GPS 모니터를 이용해 집으로 찾아왔지만 크루즈가 없자 다시 교회로 가서 체포했다고 전했습니다. 전임 행정부의 진보적 정책을 검토하기 위해 연방자금 지원을 중단하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와 관련해 연방법원이 이를 일시적으로 막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워싱턴 DC 연방법원 로렌 알리칸 판사는 연방자금 지원 중단이 시행되기 몇 분 전 일시 중단을 명령했습니다. 한 비영리단체가 제기한 소송에 의해 내려진 이번 행정집행유예 명령은 다음 달 3일 오후까지 유지가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DEI 프로그램 금지, 청정에너지 지출 제한 등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는데 현행 지출이 이런 명령에 부합하는지 평가하는 종합 분석도 수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날 백악관 예산당국은 연방정부가 지급하는 모든 보조금과 대출을 중단하라고 연방기관들에 지시했습니다. 지출 중단은 이날 오후 5시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습니다. 연방정부 지출이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조치인데 전방위적 중단에 혼란이 빚어질 것이란 평가가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에 대해 변덕스럽고 불법적이라면서 의회가 승인한 예산 지출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중단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알리칸 판사가 명령을 내린 직후 22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의 민주당 법무장관들은 연방 자금 지원을 차단하는 행정부의 조치를 영구적으로 막기 위한 자체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은 이 정책이 무모하고 위험하며 불법적이고 위헌적이란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퇴직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임금을 보장하면서 공무원 축소에 나섰습니다. 공화당은 대대적인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과 노동조합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라며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백악관 인사관리처는 어제 연방 공무원들에게 갈림길이란 제목의 이메일을 발송했습니다. 이메일엔 오는 2월 6일까지 퇴직 연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공무원의 경우 오는 9월 30일까지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OPM이 발표한 메모에는 사직하는 공무원들은 9월 말까지 즉시 업무를 재배정하거나 업무에서 배제되며 9월 말까지 유급 행정 휴가를 받는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다만 군인, 우정국 직원, 이민 단속 및 국가안보 관련 공무원, 기관에서 제외시킨 기타 직책 등은 퇴직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퇴직하는 대신 9월까지 급여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정부 효율부 수장을 맡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목표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머스크는 이날 SNS X를 통해 이번 프로그램에 자격이 되는 공무원들 중 5에서 10%가 이를 수락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연방 공무원들의 인력 감축을 두고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대대적인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과 노동조합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라며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민의 과반은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폐지, 멕시코만 이름 변경, 16의사당 난입, 폭동범 사면 등 취임 첫날 주요 행정명령 일부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발표된 로이터, 입소스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45%로 집계됐습니다. 조사는 취임 후 첫 주말인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미국 전역의 성인 1,034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3.9%포인트입니다. 이번 조사는 취임 직후인 지난 20에서 21일 지지율 47%에서 소폭 하락했습니다. 반대로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6%로 이번 조사 39%보다 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첫날의 주요 행정명령 중 일부는 미국 국민 절반의 지지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특히 위헌 소송이 제기된 출생시민권의 경우 59%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36%에 그쳤습니다. 멕시코만 명칭을 미국만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선 70%가 반대했고 25%만 찬성했습니다. 2021년 16의사당 난입 폭동 사태 범죄자 사면에 대해서도 62%가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찬성은 34%였습니다. 캐나다, 멕시코, 기타 다른 국가 등에 대한 새로운 관세 부과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파리 기후협약 탈퇴의 경우 반대 56%, 찬성 39%로 집계가 됐습니다. 같은 환경 이슈인 화석연료 시추 및 생산 규제 완화는 찬성 48%와 반대 47%로 비슷했습니다. 반면 연방정부 효율화에 대해선 61%가 찬성했고 반대는 35%에 불과했습니다. 연방세금보고 신고가 시작됐습니다. 연방국세청은 가급적 온라인으로 세금 보고를 하고 은행 계좌로 수령하는 방식을 택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올해는
국세청의 무료 세금 보고 프로그램이 25개 주로 확대돼 뉴욕과 뉴저지에서도 이용 가능합니다. 2024년도 소득분에 대한 개인 연방 세금 보고 접수가 지난 27일부터 시작됐습니다. IRS는 올해 세금 보고 시즌 동안 1억 4천만 건이 넘는 개인 세금 보고가 제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세금 보고 마감은 자연재해 등 특별 지역을 제외하곤 4월 15일입니다. 세금 환급금을 제때 수령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으로 세금 보고를 하고 은행 계좌로 직접 수령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온라인 파일로 세금 보고를 하면 세금 환불도 가장 빨리 받을 수 있고 배달 사고의 위험이 없으며 세금 보고 시즌에 기승을 부리는 각종 사기 행각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IRS에 따르면 세금 보고 서류를 조기에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일찍 세금 보고를 하게 되면 IRS가 여유있게 세금 보고를 처리할 수 있는 반면 4월 15일에 임박해서 보고할 경우 IRS의 업무 폭주로 인해 처리와 환불도 지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월 15일까지 세금 보고를 하지 못하면 미납부 세액에 대해 매달 최고 25%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감일까지 세금 보고를 할 수 없을 경우 사전에 세금 보고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세금 보고 연장 기한은 오는 10월 15일까지입니다. IRS는 올해 무료 온라인 연방 세금 보고 프로그램인 다이렉트 파일을 더욱 확대했습니다. 이용이 가능한 주도 전년도에 13개 주에서 올해는 뉴저지주와 뉴욕주 등 25개 주로 확대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IRS 웹사이트에서 계정을 만들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류가 직면한 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지구 종말 시계가 올해 자정까지 89초 남은 것으로 설정됐습니다. 지난해보다 1초 앞당겨진 것인데 북한의 핵무기 확대도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습니다. 미국의 핵과학자 단체인 핵과학자회는 어제 올해 운명의 날 시계가 인류 종말 순간인 자정을 기준으로 89초 전으로 조정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90초보다 1초 더 앞당겨진 것으로 역대 지구 멸망에 가장 근접한 시간입니다. 운명의 날 시계는 노벨상 수상자를 포함한 전문가들이 매년 핵 위협과 기후 변화 등 전 세계적인 위험 요소들을 평가해 조정하는 상징적인 지표입니다. 올해 초침이 더 앞당겨진 이유는 핵무기 위협과 기후변화, 생물학적 위기, AI, 드론, 초음속 무기 등 파괴적 기술 등과 함께 북한의 핵개발도 주요 위협 요소 중 하나로 지목됐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은 전했습니다. BAS는 성명에서 북한은 약 50개의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김정은은 최근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선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할 목적으로 러시아에 병력을 파견했으며 그 대가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받고 있다는 보고도 나왔다고 우려했습니다. BAS는 이 외에 주요 위협으로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갈등 확대 가능성, 핵무기 비확산 체제 약화, 기후변화로 인한 극단적 날씨와 각국 정부의 무책임, 생물학적 팬데믹 위험, AI 군사적 오용 및 경쟁 등을 꼽았습니다. 운명의 날 시계는 2020년 이후 자정 100초 전인 오후 11시 58분 20초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다 2023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핵무기 사용 위협이 고조되면서 오후 11시 58분 30초로 10초 앞당겨졌습니다. 2달 전 플로리다주의 한 미술관에서 조각품을 훔친 절도범이 여전히 잡히지 않자 경찰이 절도 행각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하며 공개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11월 플로리다주 세인트 피터스버그의 한 미술관에서 전시품 절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미술관 측이 공개한 CCTV 영상을 보면 하늘색 반팔 티셔츠를 입은 남성이 전시품을 보는 듯 하다가 갑자기 조각품 하나를 집어들더니 바지 허리춤에 밀어넣기 시작합니다. 남성은 허벅지까지 내려오는 헐렁한 티셔츠와 가방으로 튀어나온 조각품을 감쪽같이 숨겼습니다. 이후 바지를 치켜 올리는 등 옷 매무새를 정리한 뒤 아무렇지 않게 미술관을 빠져나갔습니다. 남성이 훔친 조각품은 21,000달러 상당의 푸른색 유리 세공품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밖에서 망을 보며 범행을 도운 공범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그러나 조각품을 훔친 남성의 행방은 여전히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의 신상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절도 행각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메리 오브라이언 일리노이주 대법원장은 지난 24일 소니 최 윌리엄스 록포트시 검사를 제12순회 법원 판사에 임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브라이언 대법원장은 윌리엄스 검사의 경력을 고려할 때 판사로서 충분한 자격을 갖췄다고 생각한다며 윌리엄스는 록포트, 피오리아시의 검사로 재직하며 25년 이상 사법 분야에서 경력을 쌓았고 거의 모든 법률 분야를 다루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출생인 윌리엄스 검사는 1977년 가족을 따라 이민을 왔으며 노던 일리노이 대학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고 2000년부터 검사로 재직했습니다. 2023년 한인 최초이자 유색인종 여성으론 처음으로 일리노이주 변호사협회 회장에 당선돼 현재까지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뉴욕 주 하원 론김 의원이 상정한 2025년 음력설 기념 결의안이 어제 주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습니다. 채택된 결의안은 뱀의 해 2025년 1월 29일 음력설을 기념하며 뉴욕의 아시안 커뮤니티가 뉴욕과 미국에 기여한 공헌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 의원은 올해 음력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이 결의안은 주 전역 아시안 커뮤니티의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명절 가운데 하나를 기념하는 것으로 뱀의 해가 모든 사람에게 행운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아 일제강점기 때 미주 독립운동 거점이었던 LA 흥사단의 재단장 작업에 나섭니다. 국가보훈부는 LA 흥사단 옛 본부 건물 리모델링 사업을 위해 오는 7월까지 기본 설계 및 실시 설계를 진행하고 공사업체 선정을 위한 현지 입찰을 진행, 8월부터 공사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말 완공 후 재개관될 예정입니다. 보훈부 관계자들은 지난달 15일 LA 흥사단 옛 본부 건물을 찾아 본관과 별관에 대한 리모델링 설계 내용을 확인하고 인근 주차장과 대형 버스 진입로 등을 점검했습니다. 보훈부는 LA 흥사단 옛 본부 건물을 LA 지역을 대표하는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로 활용하고 인근 독립운동 사적지와 연계한 교육 문화의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에 따르면 패스트트레인 호보큰역은 오는 30일 오후 11시 59분을 기해 폐쇄돼 2월 25일 오전 5시 다시 오픈합니다. 패스트트레인은 건설된 지 117년이 돼 각종 시설의 노후화 문제가 큰 상태입니다. 패스트트레인 측은 2월이 통근자가 가장 적고 이용률이 낮은 시기이기 때문에 역을 폐쇄하고 대규모 보수에 들어가기로 했다며 1년 내내 주말 운행을 감축하는 등 다른 대안도 검토됐지만 이 방안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폐쇄 기간 동안에 패스트트레인 호보큰역과 저지시리 뉴포트역 및 익스체인 지플레이스 등 인근 역까지 오가는 무료 셔틀버스가 제공됩니다. 또 뉴욕 워터웨이 페리는 패스트트레인 요금과 동일한 $3 할인 티켓을 판매합니다. 뉴저지 트랜짓도 호보큰에서 맨하탄 포트 어소리티 터미널로 향하는 버스 운행 빈도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약간 구름이 끼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39도, 섭씨 4도, 밤 최저 기온 36도, 섭씨 2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하루 종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다시 기온이 내려갑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